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25번 낱말찾기 훈련입니다. 자, 이 낱말찾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관련된 내용이 이때 나오고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 내용들이 조금 중요하게 강조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번 다음은 언어장애 학생 A가 미술 시간에 특수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특수교사가 학생 A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언어적 단서와 그에 따른 교수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가라해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현재 박스 내용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가위가 잘 안 떠올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학생을 낱말찾기 장애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 낱말찾기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중재가 낱말찾기 훈련이고, 이 낱말찾기 훈련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언어적 단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적 단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해설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언어적 단서라고 해서 의미적 단서, 구문적 단서, 음양음소적 단서, 그리고 음소적 단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해당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가 내용을 보시면 의미적 단서라고 해서요, 이건 문구의 종류인데요 라고 학생 A에게 말하기. 알다시피 가위 같은 경우에는 문구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상위 범주를 얘기해 주는 의미적 단서의 적절한 예이죠. 그래서 가는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나 구문적 단서고요. 이 구문적 단서는 문맥이나 상응구를 이용하는 건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교수활동 보시면 학생 A 앞에서 가위의 음절수만큼 손으로 책상 두드리기, 그래서 음절 그리고 두드리기를 본다고 하면 이거 소리도 나고 음소도 알려주는 음양음소적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구문적 단서가 아니라 음양음소적 단서이기 때문에 나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다 같은 경우 형태적 단서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언어적 단서에서는 형태적 단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죠. 그리고 여기 손 동작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 같은 경우는 의미적 단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땡땡 바위보라고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문맥과 상응구를 얘기하는 구문적 단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라 음소적 단서 같은 경우 학생 A의 손바닥에 기획을 적어주며 선생님이 쓴 글자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자, 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음소적 단서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딱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첫 글자 써주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와 라가 정답이 되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낱말찾기 훈련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26번 문제고요. 드디어 AAC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AAC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연구된 것도 별로 없고 관련된 광론도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26번. 자, 뇌성마비 학생 세인은 말 표현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AAC 체계를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자, 준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 1. AAC 체계 유형의 선택과 어휘 선정은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계획한다. 학생의 선호도와 학생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니은 기능적 어휘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어휘를 선정해서 준비한다. 중요한 건 AAC 같은 경우는 이 기능적, 지금 필요한 거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어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장기적으로 성취할 목표의 같은 경우도 몇 가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적 어휘보다 장기적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선정해서 준비한다는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3. 신체 기능보다는 학생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AAC
책에 한 가지를 준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신체 기능도 중요하고 언어 발달 수준도 중요해요. 그리고 A씨 같은 경우는 한 체제보다는 여러 체제를 사용하기 더 좋습니다. 이거를 다중양수 체계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요. 4번 ALC 체계에 적용하는 상징은 학생의 정신연령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정신연령뿐만 아니라 그리고 발달연령, 생활연령 그러니까 정신연령과 똑같은 말이 발달연령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연령 또한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번 타인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보다는 학생 개인의 의도 표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고 하는데 ALC 같은 경우는 ALC 사용하는 목적이 뭐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5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다중양식 체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고요. ALC 구성 요소가 있네요. 보안 대체 의사소통 기기의 전자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훑기 방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훑기는 간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기획,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항목을 직접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이 부정할 때 또는 너무 느릴 때 훑기 방법을 고려한다. 네, 이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이 훑기 중에서도 원형 훑기에 관련된 설명인데 원형 훑기는 원의 형태로 제작된 항목들을 기계 자체가 좌우로 하나씩 훑어주면서 제시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원형 훑기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또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이렇게 훑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하나씩이라는 표현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항목이 순차적으로 자동 지시되고 사용자는 원하는 방향의 커서가 머물렀을 때 스위치를 활성화하여 선택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훑기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네, 자동 훑기가 나오잖아요. 자동 훑기는 지금 여기 언급한 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형 훑기는 화면에는 항목들이 몇 개의 줄로 배열되어 있으면 한 화면에 많은 항목을 담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 훑기의 특징과 그리고 단점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에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형 훑기가 힘드니까 집단 항목 훑기를 사용하는 거죠. 미음, 항목을 제시하는 속도와 타이밍은 기계 제작 시 설정되어 있어 조절이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운동 반응 및 시각적 추적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알다시피 이거 조절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기읍과 디귿과 리을인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자, 구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해 교사가 의사소통판을 활용하고자 상징 체계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상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는 것처럼 상징의 유형을 많이 물어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상징보다는 도상성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보죠. 예, 선화, 리버스 상징어 같은 비도구적 상징 체계를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도구적 상징 체계는 표정, 몸짓을 의미합니다. 근데 선화, 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 도구적 상징 체계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 리버스 상징은 사진보다 수상적이므로 배우기가 더 어렵다. 자, 알다시피 이 도상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리버스 상징은 덜 투명합니다. 사진보다.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진이 훨씬 더 인식하기 쉽죠. 그러니까 배우기도 더 사진이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 3. 선화는 사진보다 사실적이므로 의사소통 초기 단계에서 활용한다. 알다시피 사진이 조금 더 사실적입니다. 즉, 더 투명하고 도상성도 높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4. 블리스 상징은 선화보다 구체적이므로 인지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적절하다. 알다시피 블리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즉, 도상성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화보다는 네, 추상적이고요. 따라서 얘는 인지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적절해요.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5. 블리스 상징은 리버스 상징보다 도상성이 낮으므로 배우기가 더 쉽다. 알다시피 도상성이 낮기 때문에 배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의 구체적 내용 중에서 이 블리스와 리버스의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번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9번 참여 모델이네요. 다음은 보안 대체 의사소통 체계의 적용을 방해하는 장벽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벽, 배리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 장벽, 두 번째가 기회 장벽이고요. 이 접근 장벽은 나와 A씨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그리고 기회 장벽은 나와 A씨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 장벽 같은 경우는 정책, 실제, 지식, 기술, 태도의 하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지식 장벽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AAC는 구어 사용이 곤란한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참여 모델에 따르면 참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AAC 평가 방법 중에 하나죠. 생활 연령이 동일한 비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반으로 AAC를 평가하는 방법이 참여 모델이고, 이 참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장벽과 관련된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자, 가는 AAC 도구가 어떤 활동에 필요한 어휘를 저장한 만큼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AAC 자체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와 접근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얘는 접근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지식 장벽은 나가 AAC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알다시피 지금 지식 장벽 같은 경우는 기회 장벽이고, 기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AAC를 지도하는 교사가 지금 나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AAC 중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먼저 과정, 기회 장벽 평가. 학생 A가 음성 산출 도구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상징을 정확하게 지역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기회 장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접근 장벽. 학생 A가 휠체어에 앉았을 때 랩트레이나 머리 지지대 등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자세를 평가하였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접근 장벽에 관련된 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부모 면담을 통해 학생 A에게 특별한 장소나 사람, 취미와 관련된 어휘를 조사해 선정하였다. 이거 핵심 어휘 성질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핵심 어휘와 관련된 내용은 같이 기억할 게 부수 어휘잖아요. 이 부수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한 장소나 사람, 취미와 관련된 어휘.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고, 현재 시험 문제는 핵심 어휘와 관련된 내용, 부수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 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다는 핵심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다음은 상징 지도와 관련해서 음성 산출 도구의 상징을 지도할 때 실제 사물, 실물의 축소 모형, 칼라 사진, 흑백 사진, 선화 상징 순으로 지도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상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 사물은 도상성이 높고, 그리고 선화 상징은 도상성이 낮아요. 또 실제 사물은 투명하고요, 선화 상징은 불투명한데 이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현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라가 요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와 관련된 핵심 어휘와 부서 어휘를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음성 산출 도구 사용 유도라고 해서 미술 시간에 학생 A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풀과 과일을 두고 기다리는 등 환경 조성 전략을 사용해서 음성 산출 도구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라와, 마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 이때부터는 기타 문제라 해서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자, 31번. 다음은 장교사가 자폐성 장애 학생 동수와 국어 수업 시간에 나눈 대화이다. 장교사가 말하기 지도를 위해 동수의 의사소통 특징을 바르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
명료화 요구하기가 가능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명료화 요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몰랐을 때 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 장교사가 동수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동수가 하겠다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수와 관련된 의사 특징에서는 명료화 요구하기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대명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대명사. 자, 이번에는 순서대로 해보자. 내가도 집에 있어. 동수가 하겠다고 내가도 집에 있어. 뭐 동수가 해야지. 자, 이제 누가 할 차례지? 선생님이가 있어. 자, 지금 동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러한 대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 자, 얘 같은 경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 해석하기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언어적 반대가 비언어적일 수도 있고요. 언어적 반대가 준언어적 그리고 비구어적 또는 비언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준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합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 억양의 문제 그리고 억양의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행동도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 말 차례 지키기가 가능하다. 턴 테이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턴 테이킹 가능하고 그리고 주격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이가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격조사 내가도 이런 거 보면 주격조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2번. 32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인재에서 나오는 총체적 언어교수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언어교수법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도 고은 선생님이 잘 나와 있죠. 알다시피 총체적 언어교수법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말하고 듣고 그리고 읽기 쓰기를 한꺼번에 가르쳐다는 게 중요한 초점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의미를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지금 보기 내용을 보시면 기읍,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부르도록 하였다. 알다시피 이게 전형적인 총체적 언어교수법이죠. 그리고 니은, 낱말 카드를 주고 다로 시작하는 낱말을 찾도록 하였다. 이거 총체적 언어교수법과 구별되는 의문분석적 활동, 의문분석적 교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팜플렛, 광고지 등을 이용해서 간단한 단어를 읽도록 하였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학생이 좋아할 만한 것을 쓰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엘, 녹음 동화를 듣고 생각나는 단어의 의문을 결합하도록 하였다. 의문 나오는 순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문 분석적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리엘은 틀린 내용이 되고 미음, 노래가 읽어주는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지시에 따라 그림 문장을 완성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노래를 이용했기 때문에 학생이 좋아하는 걸 이용했기 때문에 미음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기읍과 디귿과 미음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3번. 이 33번 같은 경우에는 기능중심 언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중심 언어교육 같은 경우는 기능적 언어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말하는 기능적이라는 표현은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기능적 기술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게 발하는 경향이 있음. 상대방의 언어적 지시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가능하나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어려움이 있음. 교실에서 배운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거의 적용하지 못하며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즉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써먹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보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발달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지도 내용을 구성하였다. 알다시피 기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활연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목표에는 현재 생활유형에서 필요한 어휘에 대해서만 선정한다. 알다시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 디귿 의사소통 기술 훈련은 독립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기능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혼자서 뭔가를 하는. 리을 통합교육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 내의 요구를 고려한 언어 교수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적 언어 교수가 됩니다. 왜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러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기능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미음, 생태학적 요인을 고려해서 의사소통 내용을 선정하고 그 내용 교수를 위한 과제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학적 목록을 이용하라는 뜻인데, 당연히 걔는 기능적 기술과 관련했기 때문에 기능적 언어 교수와도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릴과 미음인 5번이 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능적 언어 교수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결국에는 기능적 언어 교수는 기능적 교육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고요. 지금 특수학급 교사가 이 정보에 근거해서 파악한 정오의 특성과 교육적 조치에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찰 일지를 보시면 정오 같은 경우 스스로 간단한 문장 표현은 가능하나 질문에 간혹 엉뚱한 말을 하거나 특정구나 말을 반복해서 의사소통이 곤란함. 딱 보니까 자폐틱하네요. 익숙한 몇몇 친구의 접촉은 거부하지 않으나 놀이를 할 때 언어적 상호작용을 잘 못하며 혼자 원을 그리는 놀이에 몰두함. 누가 보더라도 자폐틱하네요. 자, 간단한 지시나 수업 내용을 수행 가능하나 최근 짜증을 잘 내고 산만하며 과행동성이 증가한다. 자, 선생님께 정오의 상태에 대해 간단히 적어 보냅니다. 출생, 정사본말 1, 2세. 간단한 말을 하였으나 점차 의미 있는 말이 줄고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시선을 회피함. 현재 말의 의미 없이 즉각 따라하는 것이 늘고 일일 학습지 지도 시 자주 자리 이동이 일어나며 억지를 안치려고 하며 괴성을 지르고 짜증을 내며 걱정됨.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얘 자폐틱하네요. 자, 1. 자, 기억. 학생의 주요 문제는 인지적 어려움으로 과민성 줄이기를 목표로 해서 지도에 나가도록 한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자폐틱한 게 여기 인지적 어려움과 관련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과민성 줄이기와 그렇게 관련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폐틱한 행동이 과민성 행동과 관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에요. 자, 얘 주요 문제 같은 경우는 자폐틱한 행동이겠죠. 그 자폐틱한 행동과 지금 구체적 중재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다음 니은 의미 없는 말이나 엉뚱한 말을 하므로 정확한 문법을 문장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반복 주도한다. 알다시피 지금 의미 없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즉각 따라하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어라든지 상동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쓸데없는 정확한 내용을 반복 연습하도록 하는 건 요즘 추세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관심이나 성취 등의 타인과 자발적으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적 또는 정서적 상호작용을 시작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을 증진시키는 거라고 디귿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리을 언어의 형태에 비해 언어의 내용과 사용 측면에 어려움이 두드러진 학생이므로 심층적인 언어 평가를 받도록 한다. 예전 같은 경우는 자폐들 같은 경우 늘 얘기하지만 형태와 관련있는 의문론 그리고 구문론 등등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이 의미론과 활용론에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지라도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맞다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미음 언어 행동에 문제가 있으므로 반영어와 의도적인 구어 반복 구별하기 등의 적절한 언어 중재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동을 개선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반항의 형태도 있고 그리고 반항어와 의도적인 구어를 구별하는 걸 통해서 적절한 중재를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음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의미를 줄 필요는 없고요. 수능형 문제라 생각하시고 이런 게 언급이 되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9번째 챕터인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